올리버 R. 에이빗은 한국 근대 의료 교육과 세브란스 병원의 초석을 다진 의사 선교사. 선교의 동기 고통받는 조선 백성들을 위한 의료의 희망. 올리버 R. 에이빗은 1860년 영국 잉글랜드 요크셔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캐나다로 이주했습니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그는 캐나다 최고의 의사이자 교수로서 안정되고 촉망받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에이비스는 토론토 대학교에서 생리학 및 병리학 교수이자 의학 교육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활동하며 의학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의술을 통해 고통받는 이들을 섬기고자 하는 깊은 소명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1893년 그는 조선에서 의료 선교사로 활동하던 제이콥 언더우드,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의 동생로부터 조선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대한 절박한 도움 요청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 편지에는 조선 백성들이 서양 의술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질병과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모습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의료시설이 턱없이 부족했고 위생 환경은 매우 열악했으며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수많은 생명이 속절없이 쓰러져가는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에이비스는 이러한 현실을 접하며 큰 충격과 함께 조선 백성들에게 의료의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강렬한 부르심을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의술은 고통받는 영혼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선교 동기는 단순히 서양 의학을 전파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의술을 통해 실천하고 조선 백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숭고한 사명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에이비스는 조선의 의료 상황에 대한 소식을 접한 후 고민 끝에 캐나다 장로교 해외 선교부와 미국 북장로교 해외 선교부를 통해 조선 선교사 파송을 결정했습니다. 1893년 그는 토론토 대학교 교수직이라는 안정된 위치를 내려놓고 미지의 땅 조선으로 떠나기로 결단했습니다. 33세의 한창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택한 것입니다. 그는 조선에 도착하기 전부터 의료 선교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구상했습니다. 단순히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넘어 조선인 의사를 직접 양성하여 조선 스스로 근대 의료 시스템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조선에는 서양 의학 지식을 가진 인재가 거의 없었고 체계적인 의학 교육 시스템도 전무했습니다. 에이비스는 이러한 현실을 통찰하며 병든 몸을 치유하는 것만큼이나 질병을 예방하고 의료를 자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는 의학 교육이야말로 조선 백성들의 건강과 생명을 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선교는 치유를 넘어 교육으로 이어지는 깊은 안목과 비전을 담고 있었습니다. 에이비스는 자신의 의학적 재능과 교육자로서의 경험을 조선의 미래를 위해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주요 헌신과 업적 한국 근대 의학의 씨앗을 뿌리다. 1893년 7월 16일 올리버 에이빗슨 선교사는 조선의 제물포항 지금의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조선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조선 백성들을 위한 의료 환경 개선과 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했습니다. 그는 조선에 파송된 최초의 의료 교육 전문 선교사이자 캐나다 출신 선교사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조선에 도착한 후 그는 바로 제중원에 부임하여 진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중원은 1885년 미국인 의사 알렌이 설립한 조선 최초의 근대식 서양 병원으로 왕실과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에이비스는 제중원에서 환자들을 진료하며 당시 조선의 의료 수준과 환자들의 건강 상태를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진료에 그치지 않고 조선인 조수들에게 서양 의학 지식을 가르치며 이론과 실습을 병행했습니다. 그의 헌신적인 진료와 탁월한 의술은 고종 황실의 신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조선 백성들에게 서양 의학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조선인 의료 인력 양성이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체계적인 의학 교육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시작했습니다. 에이빗슨 선교사의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제중원 이후 세브란스 병원의 현대화와 의학 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1894년 그는 제중원의 운영권을 장악하고 병원을 현대식으로 재정비했습니다. 그는 당시 흩어져 있던 의학 교육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고 조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 의학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최초의 근대식 의과대학인 제중원 의학교 훗날 세브란스 의학전문학교의 시작입니다. 에이비스는 학생들이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등 서양 의학의 기본 학문뿐만 아니라 임상 실습을 통해 실제적인 치료 능력을 갖추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는 조선인 학생들에게 영어로 된 의학 교재를 번역하여 교육하는 동시에 직접 조선어로 의학 서적을 편찬하여 의료 지식의 보급에도 힘썼습니다. 그의 열정적인 노력 덕분에 1908년 한국 최초의 서양 의사 7명이 배출되었고 이들은 한국 근대의학 발전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에이비스는 단순한 병원 운영을 넘어 조선인 스스로 근대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습니다. 에이비스는 병원의 확장과 의학 교육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는 뉴욕의 자선사업가 루이스 세브란스로부터 거액의 기금을 유치하여 1904년 서울역 앞에 최신 시설을 갖춘 세브란스 기념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근대식 병원으로 조선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병원 설립과 동시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도 함께 발전하며 명실상부한 한국 근대의학 교육의 요람이 되었습니다. 에이비스는 병원장으로서 병원 운영과 진료를 총괄하는 한편 의학 전문학교 교장으로서 인재 양성에도 힘썼습니다. 그는 서양의 선진 의학 기술과 교육 시스템을 조선에 이식하여 조선 백성들이 현대적인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은 단순한 치료 기관을 넘어 질병 예방과 공중보건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병원이 곧 복음의 사랑을 실천하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에이빗은 선교사는 간호 교육의 중요성도 일찌감치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는 1906년 한국 최초의 근대식 간호원 양성기관인 세브란스 병원 간호원학교를 설립하여 한국 여성들에게 전문적인 의료 직업을 제공했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에서 여성들이 의학 교육을 받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었으나 에이비스는 간호 교육을 통해 여성들에게 새로운 직업과 사회적 역할을 부여했습니다. 간호원들은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로 나아가 질병 예방과 위생 교육에도 기여했습니다. 또한 에이비스는 한글 의학 서적 출판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의학 전문 용어를 한글로 번역하고 여러 의학 교재를 편찬하여 조선인 의학도들이 서양 의학을 쉽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한글의 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넓히고 의료 지식이 일반 대중에게까지 확산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배워서 남주는 지식의 확산을 통해 조선 사회 전체의 보건 수준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올리버 에이빗은 선교사의 삶은 성공뿐만 아니라 수많은 어려움과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조선에 도착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콜레라에 감염되어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의학 지식에 대한 조선인들의 무지, 그리고 재정적인 어려움은 그의 사역을 힘들게 했습니다. 특히 근대 의학 교육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많은 해외 강연을 통해 조선 의료 선교의 중요성을 알리고 기금을 모으는데 직접 발 벗고 나서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자녀를 잃는 아픔도 겪었으며 오랜 기간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하는 외로움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또한 그는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간섭과 조선 총독부의 압력 속에서도 한국인에게 최상의 의료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에이비스는 조선 백성들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의사로서의 사명감으로 헌신을 이어갔습니다. 1934년 올리버 에이비스는 41년간의 조선 선교 활동을 마무리하고 은퇴했습니다. 그는 74세의 나이였지만 그의 헌신은 한국 땅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그의 시신은 그의 유언에 따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어 영원히 조선 땅에 잠들었습니다. 나는 조선에서 태어나 조선을 위해 죽고 싶다는 그의 염원대로 그는 조선의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에이비스는 질병과 무지 속에서 허덕이던 조선 땅의 근대의학의 빛을 비추고 수많은 생명을 구하며 조선인 스스로 근대 의료를 책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삶은 의료 선교사의 전형이자 사랑과 봉사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사랑과 헌신은 한국인들에게 깊은 감동과 함께 그의 정신을 길이 기억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시작한 의료 교육과 세브란스 병원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남긴 유산과 영향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정신. 올리버 에이빗은 선교사가 남긴 유산은 헤아릴 수 없이 크고 깊습니다. 첫째, 그는 한국 근대의학의 아버지이자 기초를 놓은 인물입니다. 그가 설립한 제중원 의학교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은 한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자 의과대학으로서 조선 백성들에게 최상의 의료 혜택과 체계적인 의학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그의 노력으로 한국은 근대 의학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고 수많은 한국인 의사와 간호사를 양성하여 한국 의료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둘째, 그는 연세대학교의 설립자 중 한 명이자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1917년 에이비스는 호러스 언더우드가 설립한 연희 전문학교와 자신이 발전시킨 세브란스 의학 전문학교를 통합하여 연합대학교 훗날 연세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는 연세대학교의 초대 총장으로서 의료와 교육이 통합된 종합대학교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오늘날 세계적인 명문 대학으로 성장하여 에이비슨의 교육 이념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셋째, 에이비슨은 조선 사회의 보건 위생 개선에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그는 병원 진료와 의학 교육을 통해 질병 예방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생관념을 보급하는 데 힘썼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조선 백성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치료를 넘어 공중보건이라는 개념을 조선에 도입하여 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을 도모했습니다. 에이비슨의 사역은 한국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 건강한 사회로 발전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올리버 에이비슨 선교사의 삶은 조선 백성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고자 하는 뜨거운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미지의 땅 조선으로 와서 의료 선교와 교육을 통해 수많은 생명을 구하고 한국 근대 의학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의 희생과 봉사는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의료 강국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자양분이 되었으며 그의 인도주의적 정신은 세브란스 병원과 연세대학교를 통해 면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리버 에이비스는 한국 근대 의학의 진정한 아버지이자 사랑과 봉사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